안녕하세요. 남간 사관학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기본간호 외과적 무균술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수업하기 전에 잠깐만 한 가지 공지를 드리면 제가 한 달 정도 잠깐의 휴식기간을 좀 가질 것 같아요. 다름이 아니라 한능검이라고 하잖아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1급에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계획은 유튜브 동영상도 계속 만들면서 진행할 생각이었는데 공부를 시작해서 보니 생각보다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은 바짝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만 준비하려고 하고요. 한 달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외과적 무균술은 아포를 포함한 모든 미생물이 전혀 없는 멸균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도뇨관 삽입이나 정맥 주사 시 피부 절개를 하는 수술, 침습적 행위, 개방창상의 드레싱 교환, 멸균 지역의 준비 등 이런 경우에 사용될 수 있고요. 간호조무사 시험에도 종종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돼요. 소변 자체는 원래 무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뇨관 삽입할 때도 외과적 무균술이 필요하고요. 정맥주사나 피부절개술, 침습적 행위, 개방창상의 드레싱 교환 모두 다 정상적인 보호 시스템이 작용되지 않잖아요. 그쵸? 우리 몸에 정상적인 보호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외과적 무균술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멸균 지역에 준비해선 당연히 무균 상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외과적 무균술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외과적 무균술의 방법에서 그럼 어떻게 멸균 상태를 유지하는지 살펴보면 모든 물품은 사용 전에 멸균을 해야 되고요. 멸균 포장 열기 전에는 멸균 표식자라고 해서 인디케이터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색깔 변화를 꼭 확인해 줘야 되고 불확실하다면 멸균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스팀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고압 증기멸균 때 사용하는 인디케이터예요. 멸균이 되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바뀌고요. 여기 이오가스라고 써 있잖아요. 이 표식자가 색깔이 멸균이 되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 색깔을 꼭 확인하고 멸균 상태인지를 확실히 해야 되겠죠. 다음으로 물품의 보관 장소는 청결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습기가 있는 상태는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젖은 상태는 오염된 상태로 간주할 수 있어요. 멸균 물품 사용 전에는 반드시 멸균 일자와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됩니다. 너무 뻔한 얘기죠. 두 번째로 외과적 무균술의 원리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시험에 좀 종종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세요. 멸균된 물품끼리 접촉 시에만 멸균 상태가 유지된다고 알고 계셔야 되고요. 멸균된 물품이 멸균되지 않은 물품에 접촉되었다면 오염으로 간주해야 돼요. 이런 부분 시험에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멸균된 것인지 오염된 것인지 의심스럽다면 오염으로 간주해야 되고요. 멸균 영역은 시야 범위 내만 멸균 영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야를 벗어나면 오염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운을 입었어도 등 뒤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등 뒤는 오염된 부분으로 간주합니다. 멸균 물품은 항상 시야 내 허리 위에 위치해야 되고요. 이 허리 위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멸균 가운 착용 시에는 허리에서 어깨까지 그리고 팔의 전면만을 멸균 부위로 간주한다는 거 쉽게 생각하세요. 눈에 보이는 부위 그리고 허리에서 어깨까지. 그렇기 때문에 항상 허리 위에 멸균 물품을 위치시켜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멸균 영역의 모서리 밖 테두리의 약 2-3cm는 오염된 것으로 간주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내에 있는 물건은 오염된 것으로 간주해야 된다는 거죠. 이 모서리가 이렇게 있으면 테두리나 이런 모서리 부분은 2에서 3cm 정도는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라는 거죠.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젖은 멸균 물품은 오염으로 간주해야 되고요. 피부는 멸균이 불가능하므로 오염된 것으로 간주해야 돼요. 피부는 당연히 멸균이 될 수 없습니다. 멸균 가운을 입은 사람끼리는 지나갈 때 서로의 손과 가운의 앞면이 오염되지 않게 등을 향하게 하여 지나간다는 거 위에서 설명드렸죠. 등 뒤는 오염된 것으로 간주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등을 향하게 하여 지나간다는 거죠. 외과적 손 씻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준비 물품은 소독제가 꼭 필요하고요. 내과적 무균술이랑 좀 다르죠. 이 부분이 외과용 세면대, 무릎이나 발로 수도를 잠글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돼요. 솔이 있어야 되고 멸균된 타월을 사용해야 되겠죠. 방법은 손이나 손목에 착용하고 있는 시계나 반지를 먼저 제거해 줘야 되고요. 손이 팔꿈치보다 항시 위에 위치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내과적 무균술이랑 반대죠.
그래서 물이 손에서 팔꿈치로 흐르도록 하면서 손과 점박에 물을 적신다는 거죠.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이 외과적 무균술이고요. 내과적 무균술은 반대로 손이 이렇게 아래로 가 있어야죠. 손에 소독제나 항균 비누 등을 묻힌 후 3, 5분 동안 손바닥, 손등, 손목, 점박을 솔을 사용해서 천천히 닦아내야 돼요. 외과적 손 씻기가 필요한 부분은 이 손에서 팔꿈치 부위까지이기 때문에 저 부위를 다 솔로 잘 밀어야 된다는 거죠. 흐르는 물로 헹궈주고 멸균 타월을 사용해서 손을 닦을 때는 손가락에서 손목, 팔꿈치 방향으로 닦아줘야 됩니다. 외과적 손 씻기를 했으면 물이 이렇게 흐르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닦을 때도 위에서부터 아래 방향으로 위를 닦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라는 거죠. 아래 방향으로. 수도는 팔꿈치나 발판을 사용하여 잠그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손을 닦은 후에는 가슴 이하로 절대 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허리 아래 부분은 오염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그 위로 올려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다음으로 멸균 가운과 외과적 멸균 장갑 착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외과적 무균술이 필요한 수술실이라든지 분만실에서 이걸 꼭 시행해야 되고요. 이 절차 전에 마스크와 모자 착용이 꼭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시험에 마스크, 모자, 가운 이런 순서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스크, 모자가 더 먼저다 꼭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멸균 가운 착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우선적으로 하셔야 되는 게 추후에 착용할 장갑을 멸균 영역에 미리 위치시켜 둬야 돼요. 그래서 이게 멸균 영역이면 여러분 장갑 내 포장지 있죠? 외 포장지를 까고 그 안이 멸균이잖아요. 그걸 이 위에 위치시켜 놔야 된다는 거죠, 미리. 그래야 추후에 여러분이 가운을 착용하고 이 장갑을 외과적 무균술로 착용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으로 이후 외과적 손 씻기 시행한 후에 멸균 가운의 목 부분을 잡아서 복장에 닿으면 안 돼요.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복장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가운을 펴줘야 되고요. 가운의 소매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가운의 바깥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소매 속으로 팔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폐쇄식으로 장갑을 끼기 위해선 손이 가운의 소매 속에 위치해 있어야 돼요. 손을 가운 밖으로 빼면 안 됩니다. 소매 속에 손이 위치해야 돼요. 그림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소매 밖으로 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 폐쇄식으로 장갑을 낄 수 있어요. 손이 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거는 개방식이에요. 두 개의 차이를 이젠 알 수 있겠죠. 다음으로 모자, 마스크를 착용한 순회 간호사가 뒤에서 가운의 바깥면 오염을 주의하면서 가운의 뒤쪽에서 끈을 묶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묶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회 간호사 혹은 순환 간호사라고 하죠. 그 간호사가 뒤에서 끈을 묶어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외과적 멸균 장갑의 착용 방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폐쇄법으로요. 손을 가운에 소매가 덮고 있는 상태에서 장갑이 들어있는 장갑의 포장을 개봉합니다. 아까 알려드렸지만 당연히 안쪽에 있는 내 포장이겠죠. 멸균 영역에 떨어뜨린 내 포장, 이걸 개봉해요. 오른손은 가운 소매로 덮은 상태를 유지한 채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왼손 장갑을 집어들어요.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손이 가운 소매로 덮인 상태에서 엄지와 검지로 왼손 장갑을 드는 거죠. 다음으로 반대쪽 소매 위에 장갑을 놓고 왼쪽 손의 엄지를 손 옆에 붙이면서 장갑의 열린 부분을 향해 손가락을 넣어주는 거죠. 왼쪽 손의 엄지를 손 옆에 붙여주는 이유는 장갑이 들어가기 편하게 해요. 그 다음은 소매로 덮여진 오른손으로 장갑 소매의 윗부분을 잡아 당겨서 손목 위로 장갑의 커프가 올려지게 한다는 거죠. 그림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장갑의 커프가 위로 올려지게 하는 거죠. 이제 반대쪽 장갑을 착용하기 위해서 남은 장갑의 커프 밑으로 장갑 낀 손가락을 넣고 소매가 덮인 오른손에 장갑을 넣어주고 당겨서 착용해주면 돼요. 그림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장갑 낀 손으로 남은 장갑의 커프 밑으로 손을 집어넣고 덮인 오른손에 장갑을 넣어주고 똑같이 당겨서 착용하면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멸균 물품 다루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멸균 물품을 펴는 법으로 멸균 물품을 펴기 전 주변을 깨끗이 하고 건조된 상태인지 꼭 확인해야 되겠죠. 젖으면 오염이라고 했으니까요.
오염. 손을 깨끗이 씻은 후 소독 꾸러미를 꺼내서 소독포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다음으로 소독 꾸러미 윗부분에 포의 자락이 실무자의 반대쪽으로 가게 하고 허리 수준보다 높은 곳에 둬야 된다는 거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소독 꾸러미 윗부분의 포의 자락이 왜 여러분의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지는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한번 알고 나시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소독 꾸러미의 멸균 유효 날짜와 테이프 봉인을 확인한 다음에 제거해 주고요. 그림을 보시면 인디케이터를 확인하고 윗부분 포의 자락이 여러분 반대쪽으로 와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멸균 물품에 옷이나 몸이 접촉되지 않도록 15에서 20cm 정도 거리를 두고 펴줘야 해요. 이 순서도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세요. 순서는 소독포 맨 위쪽, 그 다음 오른쪽, 왼쪽, 아래쪽 소독포를 잡아서 펼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방향은 여기서 위로 피는 거예요. 다음으로 오른쪽으로 피고, 그 다음은 왼쪽으로 피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노출이 되면 아래쪽으로 피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렇게 위로 열면 좌우로 이렇게 소독포를 펼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렇게 소독포가 남겠죠. 이렇게 잡아당겨야 여러분이 다 펼쳐졌을 때 이 안쪽 멸균 영역에 여러분이 이 위를 지나가면서 조금이라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열어야 되는 겁니다. 멸균 영역에 멸균 물품을 놓는 법은 멸균된 물품의 소독포와 물건을 한 손으로 고정시키고 다른 손으로 포장을 벗겨주는 거죠. 멸균 포장에 반쯤 벗긴 후 멸균 지역보다 15cm 정도 높이 든 후에 소독포가 펼쳐진 곳에 내용물이 떨어지도록 포장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을 포장지를 뜯어요. 그래서 요 반 정도까지 벗긴 후에 여기가 만약에 15cm 정도 높이가 있다면 15cm 정도의 높이에서 좌우로 쭉 당기면서 이 안에 멸균된 물품이 떨어지도록 해주라는 거죠. 막상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때 소독포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요. 소독포의 가장자리 2-3cm 부위는 오염으로 간주해서 주의해줘야 돼요. 앞전에서도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멸균 용기에 멸균 용액을 부을 때에 대한 내용인데요. 멸균 용액을 담고 있는 병의 경우에는 안쪽은 멸균 상태이지만 바깥면은 오염된 상태로 간주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무슨 얘기냐면 병이 이렇게 있으면 안쪽은 멸균 상태지만 이 병 위에 가장자리는 오염이라고 간주하라는 거죠. 그리고 용액은 필요시에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병의 뚜껑을 들고 있을 때는 뚜껑 안쪽이 아래 방향으로, 바닥에 놓을 때는 뚜껑 안쪽이 위로 향하도록,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뚜껑이 이 위쪽 방향이면 이 뚜껑 안쪽 부분이 위로 향하게 여러분이 들고 있으면 먼지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고 있을 때는 이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해야 먼지가 안 들어가고요. 바닥에 놓을 때는 바닥이 지저분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이 아래로 가도록 하면 더 심하게 오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뚜껑 안쪽이 위로 향하도록 놔두라는 거죠. 이런 부분도 시험에 종종 나와요. 다음으로 병에 테두리는 오염된 것으로 간주해서 용액을 따르기 전에 소량을 따라 버리라는 거죠. 이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 부분이 오염된 걸로 간주하기 때문에 용액 따르기 전에 소량을 버리는 거죠. 용액이 든 병은 멸균 용기와 닿지 않도록 15에서 20c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천천히 용액을 따르라는 거. 계속 멸균 영역에서 15에서 20cm 떨어져서 뭘 했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15에서 20c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용액을 따르라는 거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필요량 따른 후에 바로 뚜껑을 닫고 제자리에 위치시키고요. 개봉 일시를 기록해놔야 추후에 언제 오픈했는지 알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멸균 이동 섭자 사용 방법인데요. 섭자 끝이 항상 손목보다 아래로 있도록 하고요. 허리 위에서 섭자를 잡음, 이제 허리 위 다들 기억하실 거고, 섭자 끝이 항상 손목보다 아래에 있도록 하는 것도 여러분 시험에 종종 나오는 내용이에요. 섭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집게 형식이니까 대략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이 섭자 끝부분이 항상 여러분 손목보다 아래로 가 있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멸균 섭자는 시야 내에 둬야 되고요. 이동 섭자를 들어 올릴 때에는 섭자통 가장자리에 닿지 않도록 똑바로 들어 올려야 돼요.
이 가장자리에 닿는 걸 조심하라는 거죠. 이동섭자가 오염된 경우에는 거꾸로 뒤집어 놓는 게 사인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염되었음을 표시해야 되고요. 이동섭자는 24시간마다 매일 소독해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은 다 시험에 나왔었기 때문에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